안녕하세요. 예술매니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도서 선생님과 김남현 선생님의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시간이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라캉이라고 하는 이제 정신분석학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제가 아마추어 제멋대로 해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미술적 해석학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먼저 이도서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가장 특징이 뭐냐면, 자, 어떻습니까? 이 물건의 그 자체가 하나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도서 선생님 작품을 잘 보면요, 이게 동전을 이제 직접 그리신 거긴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생생하게 물건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번 화의 제목에서처럼 이제 패티시즘, 즉 말 그대로 물신화죠. 사물의 그 자체에 빨려 들어가듯이 이제 몰입한다는 건데, 자, 이와 같이 이도서 선생님 작품을 잘 보면, 지금도 요거는 이제 멸치 대가리거든요. 멸치 대가리들을 이렇게 캔에다 담아갖고, 자, 요것들이 하나하나가 있는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약간 기괴한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야 징그러, 왜 저걸 이렇게 머리 대가리만 놓은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도서 선생님과 김남현 선생님의 특징입니다. 죽음 그 자체가 사물에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 현현화해요. 네, 보통의 다른 작품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이게 필터링을 거쳐요. 은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번 이제 베일에, 상징계라고 하는 이제 베일에 가려지거든요. 자, 가령 요거는 이제 강해찬 선생님의 이제 그 작품인데요. 어떻습니까? 자신이 녹여낸 그 풍경을 한 번쯤 필터링을 거치죠. 본인만의 색감과 본인만의 느낌으로 필터링을 거쳤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리 사진과는 다르게 이 특유의 색감과 질감에 의해서 작가 본인의 고유한 느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도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와 같이 사물에 있는 그대로 이 사물들이 그대로 현현화하게 돼요. 지금도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자, 죽어있는 껍데기들, 그리고 그 껍데기를 파고들고 있는 마치 새끼 껍데기들 같은 이 느낌들. 자, 어떻습니까? 사물이 죽어있는 그 식물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작가는 이것들을 고의적으로 혹은 의도치 않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넣음으로 인해서 죽어있는 그 시체라든가 사물 그 자체를 본인의 예술적인 그런 소재로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써버려요. 이 작품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작이라 할 수가 있는데, 자, 죽어있는 듯한 요 동물의 부분들, 쥐 시체들, 벌레 시체들, 이와 같이 시체들의 그 느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강인찬 선생님이라든가 다른 일반적인 작품들과는 다르게 있는 그대로 그냥 현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김남현 선생님이나 이도서 선생님이 사이코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거는 라캉적인 정의에 의해서 신경증, 도착증, 정신병에서 도착증의 형태에 상당히 저는 유사하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작품 하나만으로 이도서 선생님의 어떤 작품적 세계와 더 나아가서 작가의 어떤 그런 심상 세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죽은지를 파고들고 있죠, 뱀들이. 그리고 밑에 수많이 깔려있는 이 쥐의 시체들. 자, 만약에 이 그림을 저 같은 이제 아마추어가 세상에 나왔다면 야, 이 미친놈아 하면서 이 징그러워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역으로 이도서 선생님이 표현하니까 굉장히 이 죽음 그 자체가 징그러우면서 굉장히 그 안에서 묘한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 어떤 금기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 금기들을 통해서 묘한 쾌락이라든가 어떤 느낌이 느껴지죠. 자, 이것을 라캉은, 정신분석학자 라캉은 바로 실제계의 현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 실제계에 있는 그대로 접근을 못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3살짜리에서 5살짜리 아이가 더러운 거를 입에 넣으면은 엄마들이 막 그러잖아요. 에이, 지지, 그런 거 입에 넣지 마 라고 막 말리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일반적인 신경증 환자들은 억압이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억압이 되고, 그 억압을 통해서 인간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뭘 추구하는 걸까? 라고 해서 무한한 은유의 그 연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니면 또 이건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아니면 또 이건 것 같고, 라고 해서 이 무한한 은유의 기표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영원히 명예를 추구한다거나 여자를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이상적인 뭔가를 추구한다거나 하지만, 라캉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곧 실제계에 있는 그대로의 실제, the real이라고 표현하죠. 자, 진짜 그 자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무한히 이렇게 연쇄적인 은유활동, 언어와 같이 은유활동을 벌이게 된다고 해요. 요거를 이제 신경증이라고 하는데, 자, 반대로 도착증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이 지지했을 때 지지가 오케이 돼요. 오케이, 입에 넣으면 안 되겠다. 근데
도착증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뭔가를 입에 넣으면 완벽하게 그 느낌, 쾌락, 처음에 내가 원래 금지된 것들 어떤 그 무언가, 뭐 그게 동물 시체일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더러운 거겠죠. 그거를 입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거를 내가 다시 입에 넣게 되면은 원래 처음에 내가 느꼈던 바로 그 느낌을 내가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자, 반대로 신경증 환자 같은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한히 추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한다면, 자, 반대로 도착증 환자 같은 경우는 아니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어떤 실제적인 사물에 내가 다다르게 된다면 나는 이 더 리얼의 실제계에 도달할 수 있어. 바로 금지된 그 쾌락에 내가 있는 그대로 도달할 수 있어 라고 하게 하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라캉은 이제 부인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은유의 연쇄 적기표, 상징계로의 진입이라고 표현했고, 부인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학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죽은 쥐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의적으로 나열함으로써, 금지된 것들을 나열함으로써 실제계의 그 자체와 접촉하려고 하는 상당히 그 라캉이 3계 중에서 이제 도착적인 어떤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도 선생님이나 김성 선생님이 우리가 도착증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느껴진 것처럼 이상한 바바리맨 있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일반적인 신경증 환자의 구조와 도착증 환자의 환자라기에도 좀 그렇죠. 도착증자의 심적 구조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제가 느꼈을 때는 이도 선생님이나 김남현 선생님의 이 작품들은 약간은 요 구조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 작품의 세 개만 놓고 본다면 그분들이 인간 이도 선생님이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작품에만 놓고 본다면 고의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금지되거나 추방된 것들을 끌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서 어떤 더 리얼 주의상스, 즉 어떤 금지된 그 쾌락, 고통 속의 쾌락에 다다르려고 하는 시도를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죽은 쥐들을 이렇게 나열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나열한다는 점에서 라캉의 3개 인간의 정신 구조를 세 가지로 구분했을 때 도착증자들의 그 패턴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도착증자들은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한스의 사례, 프로이트의 한스의 사례를 예를 들면은, 한스라고 하는 이제 그 환자는 단추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리고 그 단추를 만짐으로써 약간의 어떤 그런 물신주의적 경향을 띄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단추로만 보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단추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그 물건을 통해서 실제계적인 쾌락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 도착증자 나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일반적인 신경증 환자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 한번 억압이 됐고 한번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금지된 실제계에 있는 그대로 도달하기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추? 하면 이제 은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단추 달린 양복하면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곳. 많은 돈을 벌려면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지. 좋은 직업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망하게 볼 거야 라고 하는 일반적인 신경증, 즉 강박증자나 아니면 히스테리적 환자들의 특징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도 선생님 작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김남현 선생님 작품에서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걸 일반적인 미술의 해석으로 놓게 본다면 그런 사물의 이미지, 신체의 이미지를 이렇게 파편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심도 있는 의미를 이제 탐구한다. 혹은 이렇게 이제 분절된 신체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 또한 사실 이미지적으로 분할이 되어 있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정신분석학적인 이론을 감히 제가 들이댄다면 그 김남현 선생님 작품 중에 가장 특이한 건 이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톨처 그쪽 아닌가, 약간 고문도구 아닌가라고 좀 의심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자, 김남현 선생님의 작품들을 보면은 약간은 조금 뭔가 이게 고문도구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이게 좀 특이하네라고. 그렇다고 해서 김남현 선생님이 진짜 도착증자인지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작품의 세계만 놓고 보게 된다면 마치 사람을 이렇게 고문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실제로 요거는 약간 그렇게 마조이즘이나 SM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도구 같은 느낌도 많이 들기도 했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차용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요 갤러리인 강훈 갤러리 측에서는 이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의 어떤 그런 파편화된 것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이렇게 구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이제 약간 정신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떤 고문되는 그 고통을 받는 그것 자체, 고통을 받는 거기서 오는 그 쾌락 그 자체의 현현이 아닌가. 약간은 조금 이거는 라캉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마치 약간 고문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을 통해서 라캉의 어떤 그런 실제계를 향해 다다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예술 매니아님, 도대체 고문을 받는다는 걸까가 락항의 그 도착적인 개념하고 도대체 이번 작품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유명한 영화, 이제 감각의 제국, 아베 사다 사건을 기초로 한 요 영화를 이제 예로 들고 싶어요. 그래서 요 분이 아마 이제 기녀로 나오셨고, 이 남자가 이제 아마 유부남일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금지된,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어떤 이제 유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방에서 두 사람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성행위를 막 즐겨요. 즐기다가 나중에는 점점 그 강도가 강해져서 두 사람이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자기를 죽여달라 할 거예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그 이제 남자 주인공을 이제 죽음으로 몰게 되고, 그 순간 남자 주인공이 이제 극도의 쾌락을 느끼면서 죽음에 다다르게 돼요. 동시에 여자 주인공은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성기를 잘라서 이렇게 굉장히 황홀한 표정으로 경찰에 잡혀가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죽음 그 포로이트와 락항의 개념에 따르면 죽음 충동이라고 하죠. 사실 인간의 가장 큰 쾌락은 죽음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통을 다 끝내고 무로 이제 되돌아갈 수 있는 것, 최초로 돌아갈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거대한 실제계와 합의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강렬한 이제 쾌락이다. 최고의 쾌락이라고 이제 락항은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요 모습들, 굉장히 고문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어느 순간 고통이 고통이 아닌 그 고통을 통한 더 큰 쾌락, 주의상스로 가고 점점 그것이 확대화되고 점점 그 감각의 제국에서처럼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이제는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멈출 수 없게 되는 그런 느낌을 락항은 이제 도착증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저는 비록 미술적인 개념, 미학적인 개념을 봤을 때는 저랑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모두 뭐 기억을 담은 이제 사물을 통하여 이제 죽어 있는 그 시체들의 하지만 그런 이제 죽어 있는 그 사물들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어떤 의미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 그 사물을 통해서 그것이 생존 살아있을 때의 의미를 바탕으로 나열을 함으로써 그것들은 여전히 죽어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억과 함께라면 영원한 사물 그 자체로 생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렵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폴리머라는 작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더 다르게 락항의 도착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이 작품이 이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실제 그 자체에 다다르기 위한 두 화가의 굉장히 필사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김남현 선생님 작품도 그렇고 이도 선생님 작품도 그렇고 한쪽에서는 이제 시체, 죽음, 그리고 뭐 내장 뭐 이런 식의 어떤 일반적으로 터부시된 그 관념들을 끝까지 끌어오는 거고, 이쪽에서는 약간 사디즘과 마조이즘적인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은 사물들의 그런 배치들을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나름의 실제적 쾌락, 죽음, 고문 끝에는 이제 죽음이 다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죽음 충동으로 향해 가고 있는 도착적인 느낌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받지 않았나. 이건 저의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 느낌을 좀 이 두 작품을 통해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